이 거친 모습을 보세요. 일반 조개들과는 다른 거친 비주얼. 이 녀석은 일본어로 아카가이라고 불리는 피조개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무섭죠? 피, 조, 개. 이름처럼 이 녀석은 피처럼 보이는 붉은 체액이 나옵니다. 색이 진짜 피 같아요. 보통 조개는 피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처럼 보이는 붉은 혈액이 없죠. 대부분 조개는 구리 기반의 해모시아닌으로 산소를 나르다 보니 체액이 투명하거나 산소가 붙으면 살짝 푸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조개는 달라요. 이 녀석은 우리같이 사람의 피랑 같은 성분입니다. 철분 기반의 헤모글로빈으로 산소를 나르죠. 왜 피조개는 다른 걸까요? 피조개가 사는 곳은 갯벌의 진흙 속 깊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조개는 우리처럼 철 기반 헤모글로빈을 쓰는 쪽으로 적응한 겁니다. 산소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쪽으로 진화한 거죠. 그 결과가 이 붉은 빛깔입니다. 그리고 이 체액 속의 철분은 입안에서 분해되면서 다른 조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독특한 풍미와 짙은 바다향을 만들어내죠. 생존을 위한 진화가 피조개 맛의 원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슴피 마시듯이 이거 정력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네, 피조개에는 철분은 엄청 많아요. 쇠고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빈혈에는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정력의 핵심은 아연이거든요. 피조개의 아연 함량은 굴에 비하면 한참 못 미쳐요. 굴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정력이 목적이시라면 지난달에 업로드된 삼배채굴 영상 보시면서 굴을 드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행복해요. 피조개는 일본에서 원래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에도시대 때 도쿄만 갯벌에서 갓 잡아서 식초로 씻고 바로 쥐어졌던 게 에도마의 피조개 스시의 시작인데요. 당시 에도만이 피조개 천국이었습니다. 서민들이 길거리에서 한 점씩 사 먹던 패스트푸드였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간척과 개발로 갯벌이 크게 줄어들면서 도쿄만에서 피조개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잡히는 양이 줄었으니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죠. 서민 음식이 하루아침에 초고가 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피조개는 확보 경쟁이 붙습니다. 산지에 집착하고 컨디션 좋은 날을 노리고 그 집에 자존심이 걸린 네타가 된 거죠. 지금 일본 최고의 피조개 산지는 미야기현의 유리하게라는 지역인데요. 미쉐린 3스타, 스시의 신이라 불리는 오노지로 셰프도 유리하게 피조개만큼 살이 두툼하면서 부드러운 건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이 유리하게 어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요. 어민들이 치어 방류하고 수년 만에 기적적으로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온 문제로 불안정하다 보니 더 귀하고 그래서 더 비싼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에서는 피조개가 오히려 쌉니다. 원래 한국에서 흔하게 먹던 조개도 아니었는데 일본 수출용으로 남해안에서 양식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양식이 성공해버리면서 물량이 넘쳐났는데 한국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은 새꼬막보다도 훨씬 싼 편이에요. 같은 조개가 일본에서는 초고가 네타, 한국에서는 마트에서 싸게 파는 조개. 그래서 한국에서 피조개 스시를 먹으면 왠지 돈 버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손질해 볼까요? 피조개 폐각을 분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입구를 위로 향하게 놔두면 피조개가 스스로 입을 벌리거든요. 그때 조개칼을 삽입해서 분리하는 방법. 2번째는 폐각 뒷면을 보면 홈이 있어요. 거기에 칼등을 꽂고 비틀어주면 폐각이 분리됩니다. 근데 후자는 폐각이 깨질 확률이 반반이에요. 바쁜 오픈 시간에 도박을 할 수 없다 보니 저는 전자를 선호합니다. 폐각끈을 끊어주면 입이 열립니다. 보세요. 칼 넣는 순간 이 피조개가 머물고 있던 피가 떨어집니다. 이 빛깔이 피조개의 정체성입니다. 자, 껍질에서 살을 꺼냈으면 껍질과 살의 가장자리 쪽 히모도 분리해줍니다. 끈처럼 달려있는 가장자리 조직이에요. 이건 나중에 따로 손질할 거니까 잠시 빼두고요. 이제 세우면 복숭아처럼 생긴 본살을 정확히 반으로 갈라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르는 게 아니에요. 살끝에서 멈춰서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져요. 나비 모양처럼요. 사실 지금 손질하는 건 좀 작은 편이에요. 한 6에서 7cm 정도? 제철 끝물이라 시장에서 큰 알을 못 찾았습니다. 피조개 제철은 12월에서 3월까지인데 피크 때는 크기가 12cm까지 커집니다. 그러니 피조개 사실 분들 겨울 초중반에 가세요. 그때 크고 살찬 놈을 골라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작업인 내장을 제거합니다. 이거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내장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식중독 위험이 있거든요.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줍니다.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해주고요. 깔끔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꼭 한 마리 나비 같지 않나요? 다음은 아까 빼뒀던 히모를 정리할게요.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 긁어내주고 중앙에 있는 내장도 제거해줍니다. 이 히모가 숨은 보석이에요. 껍질이랑 살을 연결하는 근육인데 조개가 입 열고 닫을 때마다 계속 수축하는 부위라
본살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꼬들꼬들하거든요. 여기에 바다의 미네랄이랑 감칠맛이 가장 진하게 응축되어 있어서 진짜 스시 매니아들은 본살보다 히모를 더 높게 친답니다. 씹을수록 터져나오는 감칠맛 때문에 사케 안주로도 이만한 게 없죠. 이렇게 손질이 끝난 피조개는 소금을 사용해서 점액질을 제거해줍니다. 업장에 따라서는 식초 섞은 물로 씻는 곳도 있어요. 냄새도 잡고 살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기법인데 식초가 피조개 본연의 바다향이랑 단맛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식초로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소금으로 점액질만 확실하게 제거하고 맹물로 마무리. 피조개한테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요.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여기서 수분을 잘 잡아줘야 나중에 스시질 때 밥이랑 밀착이 되거든요.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그냥 회로 먹어도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작업 하나가 남았는데요. 조갯살에 칼집을 넣어줄 겁니다. 이걸 가자리보초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장식칼이라는 뜻입니다. 보기에는 모양을 예쁘게 하는 장식 같지만 목적은 치밀하고 질길 수 있는 피조개 근육섬유를 하나하나 끊어줘서 입에 넣었을 때 밥알이랑 같이 부드럽게 부서지도록 식감을 다듬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 칼집 사이로 양념이 스며들게 되는데요. 맛의 통로까지 겸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건 예술, 하는 건 과학. 생각해보면 요리는 과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난 후에 도마에 내려쳐서 칼집을 확 벌어지게 만드는 기법도 있어요. 세포가 수축하면서 꽃처럼 피어나는 건데 스시 카운터에서 셰프가 눈앞에서 던지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지금 이 상태도 이미 충분히 탄탄한 식감이에요. 더 단단하게 만들면 오히려 밥이랑 안 어울리고 쥐기도 어려워지다 보니 이 과정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스시를 줍니다. 와사비를 올리고 생와사비의 단맛이 피조개 철분향이 비릿함으로 넘어가는 걸 잡아줘요. 피조개는 소금을 올려서 내는 것도 있고 스다치라는 녹색 감귤을 짜는 것도 있고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저는 간장이 참 좋더라고요. 간장의 감칠맛이 피조개의 철분향이랑 만나면 서로 증폭이 되거든요. 짠맛이 피조개 본연의 단맛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할까? 이건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피조개 스시 완성입니다. 간장이 먼저 톡 감기고 피조개의 단맛이 확 올라오고 오독오독 피조개살이 끊기면서 씹을 때마다 바다의 향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음은 히모로 스시를 만들 건데요. 히모는 여러 번 접어서 네타를 만들어줍니다. 이 꼬들꼬들한 식감이 접히면서 층이 생기거든요. 뭉쳐서 네타를 잡고 와사비 조금 발라주고 샤리 올려서 마지막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김으로 감아주면 피조개 히모 스시 완성입니다. 히모는 또 다른 맛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 꼬들꼬들함에 감칠맛이 끝이 안 납니다.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오고 여기에 샤리에서 풀리는 전분의 달고 고소한 맛이 히모와 섞이면서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스시를 먹었는데 여러 가지 맛을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낸 피, 누군가에겐 꺼림직한 그 붉은 빛이 결국 이 한 점의 맛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맛보면 잊기 어렵고 두 번 맛보면 찾게 되는 피조개 스시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